오늘 이 시간에는 페이지 21페이지 수렴 판정 문제들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봐보자. 자, 다음 명제의 참 거짓을 네모 안에 써넣어라.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였을 때 an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였을 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며 얘의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자,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이 양의 무한대라는 건 문자가 아니라 기호지. 기호입니다. 얘들아,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1이라고 하면 또라이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0이라고 하면 이런 친구랑은 놀지 말아야 돼요. 알겠어? 얘는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했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 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아주 뭐 개념도 없는 애지. 굳이 발례를 쓴다면 일반항 AN이 뭐 2N이고 일반항 BN이 뭐라고 그럴까? 뭐 마이너스 3N이라고 하자. 그럼 얘는 양의 무한대로 가버리고 얘는 음의 무한대로 가죠. 그럼 마이너스 3N분의 2N은 뭐가 돼버려? 마이너스 3분의 2에 수렴해버리니까 얘는 거짓이 된다 이 소리지. 이해 갔죠? 이해 갔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봐볼게. 자, 여기에서 수열의 극한에 선생님이 성질은 전제가 뭐야 그랬어. 전제가. 수열의 극한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성립을 하려면 각 극한이 수렴한다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연산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특히 나눗셈은 분모의 값이 0이 아니라는 조건까지 있어야지만 성립하는 거야. 그 생각을 꼭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2번 봐볼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bn보다 작다이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서 an이 알파에 수렴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했을 때 bn이 베타에 수렴하면 알파의 값은 베타보다 작다. 이거는 보자마자 뭐라고 해야 돼? 거짓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뭐가 틀렸어? 등호가 붙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2번은 뭐야? 수열의 극한값에 대소. 이거 생각나죠? 배웠던 거? 수열의 크고 작음이 있을 때 등호가 붙지 않아더라도 항상 극한값에 뭐가 붙어야 돼? 등호가 붙어야 된다는 거. 선생님이 이거 정말 강조했습니다. an이 bn보다 작거나 또는 an이 bn보다 작거나 같다이며 여기에 극한값의 극한값의 대수는 어떻게 된다? 작거나 같다. 반드시 여기에 등호가 붙어야 된다는 거. 알겠어요? 자, 2번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3번 봐볼게요. 자, 3번은 어떻게 바라봐야 돼? 여기 봐봐. 두 가지 정보가 나왔어. 이게 일반항이야. 이 덩어리가 an-bn이 0에 수렴했죠. 그 다음에 일반항 an이 지금 알파에 수렴했어. 수렴한다는 말이 있으니까 자, 얘랑 얘는 뭐가 가능한 거야? 연산이 가능한 거지. 근데 우리가 bn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an-bn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an 연산을 가능하겠지. 얘는 0-알파겠죠. 그럼 얘가 수렴하니까 얘는 이렇게 수렴한다는 말이 있으니까 연산이 an-bn에 -an 이렇게 가능하다 이 소리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가 되네.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bn 지워지니까 자 여기 봐봐. 얘는 그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의 값이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 이 소리죠.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돼버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의 값이 어떻게 돼? 알파에 수렴하게 된다 이 소리네. 그래서 3번 문제는 뭐가 되냐? 참이 된다 이 소리야. 알겠어요? 자, 이런 문제 참고지 따질 때는 느낌으로 풀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지? 이해하세요? 자, 4번 문제 봐보겠습니다. 자, 봐봐.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4번 정말 중요하네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cn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어. 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했을 때 bn-an이 0이면 cn은 수렴한다. 이렇게 나왔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거야.
CN의 극한값을 구하려면 이렇게 나오면 뭐였냐? 샌드위치 수열의 극한이었지.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 왔을 때 a에 여기다 리미트를 이렇게 다 쳐본단 말이야.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쳐. 자, 극한을 이렇게 쳐봅니다. 치면은 극한을 치는 순간 여기에 뭐가 이제 되는 거야? 등호가 된다 이 소리지. 자, 선생님이 샌드위치 수열의 극한의 개념 설명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 이 CN이 수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랑이 똑같은 값에 수렴할 때만 여기에 수렴한다고 그랬었죠? 자, 그런데 여기 봐봐.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 지금 이것만 나왔단 말이야. 이거.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an이 0이라고 나왔어. 그럼 여기 봐봐. 개념 없는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무 생각 없이 있잖아. 여기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를 b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는 0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하고 똑같아. 그러면 선생님 얘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으니까 얘 수렴하는 것 같아요 하고 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자, 봐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말 되게 강조했었습니다. 우리가 수열의 극한의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 앞에 전제가 수렴한다는 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이 문제 4번 문제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했을 때 an의 값이 수렴한다는 말이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했을 때 bn이 수렴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없는데 이거를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앞에 수렴한다는 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눠서 해결을 했더니 그게 참이 나왔어. 그렇게 증명한 거에서 참이 나온 명제는 다 거짓이에요. 알겠습니까? 알겠어? 자, 여러분 선생님 이 말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알겠어? 이 개념을 가지면 80%는 잡아낼 수 있어요. 예? 물론 우리 해답에는 모든 책의 해답에는 이거에 관련된 게 이거 지금 뭐냐? 참이 아니라 뭐야? 거짓인 거야, 답은. 무슨 말 알겠어? 이렇게 나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 그건 왜 거짓입니까? 발레가 있어요, 발레가. 발레가. 뭔 소리냐면 bn-an이 0이지. 예? 그럼 이거 가장 쉬운 걸 찾아보자. 그럼 an이 만약에 뭐라고 할까? 자, 이 범위도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죠. 만약에 n-n분의 1이라고 했어. bn을 n 플러스 n분의 1이라고 하자. 오케이? 그러면 이걸 이 크기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었다 이 소리지. 지금 cn을 n이라고 했어요. 그럼 bn-an은 bn에서 an 빼면 얘는 지금 0인 걸 만족하지만 여기 cn은 수렴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리미트 치면 어떻게 돼버려? 발산해버린다 이 소리지. 그러니까 거짓인데 물론 있잖아요 여러분. 4번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발레가 생각이 나서 풀면은 그 학생은 똑똑한 건데 발레가 잘 생각 안 날 때는 어떻게 할 거야?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 이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예? 그냥 증명을 했어. 얘는 샌드위치 수열의 극한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어머 했는데 이 조건을 줘서 얘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 이렇게 나누는 거 전제가 수렴한다는 말이 없으니까. 전제가 수렴한다는 말이 없는데 이렇게 나눠서 증명을 했더니 참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했을 때 앞대가리를 봤는데 전제에서 수렴한다는 말이 없으면 무조건 뭐라고 생각한다? 거짓이라고 생각한다는 거. 알겠지? 정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4번의 답은 거짓입니다. 자, 5번 문제 봐보겠습니다. 아유, 말이 너무 길었나? 되게 중요한 거라 선생님 말이 길었어요. 자, 봐봐. 5번도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틀리는 거예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에서 a는 알파에 수렴한대. 또 리미트 n이 무한대 b는 베타에 수렴해. 그럼 선생님, 나눗셈이네? 선생님 이거 수렴하니까 나눗셈 다 연산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베타분의 알파. 얘도 딱 보자마자 얘는 거짓이지. 뭐가 없어? 분모의 값. 리미트 n이 무한대 갔을 때 bn이 베타인데 얘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없죠. 분모가 0이 아니라는 말이 단것이 있어야지만 이 말이 있어야지만 참이지.
이 말이 없었으니까 이 명제는 거짓이 된다 이 소리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이해 갔지? 자, 여러분 이 유형은 정말 끝도 없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엄청나게 많아요. 기억, 니은, 디귿, 정오 판단 문제. 자, 여기 나온 문제들을 가지고 선생님이 대략적인 걸 설명해 볼 테니까. 자, 봐봐.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 자, 기억 봐보자. 자, 기억은 이제 공부 좀 했으면 그냥 알겠지? 얘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양의 무한대로 양의 무한대로 무조건 1이다. 얘는 기호로 생각하니까 기억은 보자마자 틀린 거죠. 그렇지? 이해 갑니까? 물론 이건 굳이 판례를 얘기를 하면 일반항 AN이 뭐라고 그럴까? 3N이고 일반항 BN이 뭐 2N이라고 하면 얘는 AN분의 BN은 3분의 2에 수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또 틀린 거고. 맞지? 그죠? 자, 니은 봐보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였을 때 an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 그런데 an-bn이 3에 수렴해버려. 그치?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였을 때 an분의 bn은 1이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봐봐. 자, 우리 친구들 중에 이거 소 뒷걸음식으로 푸는 애도 있어요. 선생님. 일반항 an이 양의 무한대니까요. an은 뭐 n꼴로 선생님 써봤습니다. 근데 an-bn이 3이니까 선생님 저는 bn을 n-3이라고 해볼래요. 그럼 an 빼기 bn은 3이니까요. 그러면 선생님 an분의 bn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최고치 함계수가 1이니까 참입니다. 그지? 자,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말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그래. 예? 알겠어? 물론 이렇게 풀어서 지금 니은은 참이긴 참이야.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 이렇게 풀어서 참이라고 해서 맞았으면 자기가 되게 실력이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되게 겁대기만 알고 있는 거야. 껍데기만. 알겠어?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부분은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자, 잘 봐봐. 자, 우리가 뭘 어떻게 생각을 해보냐. 자, 봐봐. 왜 얘는 양의 무한대고 AN은 양의 무한대고 AN-Bn은 3이라고 나왔을까를 먼저 생각해보자고. 그럼 얘들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 지금 AN-Bn이 1이냐. 자 봐봐. 우리가 그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AN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AN-Bn이 있다고 해봐. 오케이? 그러면 여기 봐봐. 얘는 이런 식으로 묶어줄 수 있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an에 an-bn 이렇게 묶어줄 수 있는데 분모는 양의 무한대 가버리고 분자가 지금 상수면 얘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 0에 수렴할 수밖에 없지. 그죠? 지금 뭔 말이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an분의 an-bn의 값이 지금 0이라 이 소리야. 0에 수렴한다 이 소리지. 그럼 얘를 잘 보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는 1 마이너스 an분의 bn의 값이 0이라 이 소리잖아. 얘는 1이니까.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1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an분의 bn은 0이 돼서 얘가 1에 수렴해버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an분의 bn의 값은 1에 수렴한다. 그래서 참이다. 요렇게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 나중에 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조건에서 이런 게 나온 다음에 이게 가정이 주어지고 이게 결론일까?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해 보셔야 된다 이 소리예요. 아셨죠? 그치? 자, 디귿 봐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억은 거짓, 이해는 참이었죠. 자, 디귿도 되게 자주 나오는 형태예요. 자,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였을 때 절대값 an이 수렴하며 리미트 n이 무한대였을 때 an도 수렴한다. 이렇게 나왔지.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자, 우리가 이 생각을 되게 간편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 봐봐. 지금 수열의 극한이니까 이 디귿은 있잖아. 얘들아. D에서 함수의 극한에 있어서 자주 나와요. 이 형태가. 함수의 극한에서 내가 미리 얘기합니다. 자, 봐봐. 절대값 an이 수렴한다. 그럼 여러분 아주 쉬운 걸 생각해 보세요.
일반항 AN이 자 봐봐 이렇게 생각해봐.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는 진도. 그럼 여기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AN은 뭐냐? 진동이지. 진동 발산이죠. 하지만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쳐버리면 어떻게 돼버리냐? 다 1 가버린다 이 소리잖아. 예.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절대값 AN은 1에 수렴하지만 그곳에 절대값을 뺀 건 진동해버리니까 이 말은 거짓이 된다 이 소리죠. 그치? 자, 이 형태는 좀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지? 그치? 그래서 36번의 답은 니은이 된다 이 소리예요. 이해 갔죠? 자, 37번 문제 봐볼게요. 자, 두 수열 AN과 BN에 대하여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어요. 자, 기억 봐볼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서 an이 양의 무한대라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서 bn이 0이면 an 곱하기 bn은 0이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쵸? 자,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보자마자 거짓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봐봐. 얘는 양의 무한대로 가지. 얘는 0에 수렴하지.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거하고 0하고 이렇게 연산이 가능해 안 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연산이 가능하지 않아요. 알겠어?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쵸? 자, 그런데, 또 이러면 또, 자, 위에서 이런 질문 할까봐 무서워. 선생님,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이거 양의 무한대로 가고, an-bn이 3이면, 선생님 이것도 연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연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얘는 3의 수렴하고 얘는 양의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의 수렴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산을 해서 얘의 값이 0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런데 얘는 곱셈이잖아. 곱셈이야. 곱셈이야. 그러면 이건 보자마자 그냥 얘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얘랑 곱해서 무한대 아무리 무한대지만 0을 곱하면 0인 것 같지. 그래서 참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 이거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선생님이 이건 참이 아니라 거짓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자고 그랬죠. 맞지? 그래서 기억은 거짓이에요. 물론 이것도 발레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AN이 뭐라고 할까? 2N이야. BN이 n분의 1이라고 했어. 그러면 얘는 양의 무한대로 가버리고 얘를 극한값 쳐버리면 0에 수렴하지만 an 곱하기 bn은 뭐 돼버리냐? 2n 곱하기 n분의 1이어서 뭐 해버려? 2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2의 값은 2에 수렴하는 거지 0이 아니라 2 돼버리잖아. 물론 왜 이렇게 말이 꼬이냐? 물론 이런 발레가 있어요. 이걸 생각이 나면 이걸로 풀면 더 좋지. 예? 무슨 말 알겠냐? 그런데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가장 기본적인 그 개념 이거 절대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죠? 자, 니은 봐볼게. 자, 니은도 봐봐. 자, 수열 AN과 BN이 모두 발산하면 AN 곱하기 BN은 발산한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봐봐. 이거 A에는 발산하니까 발산하면 n 플러스 1이고 뭐 B에는 선생님이 발산하니까 n이라고 하면 an 곱하기 bn도 이거 발산하니까 발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정오판별 문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자, 얘들아 우리가 발산에는 세 가지가 있죠.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진동 발산이 있지. 하여간 이런 정오 판단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진동 때문에 지랄인 거예요. 봐봐. 진동도 발산이니까 수열 AN 이거 되게 유명한 겁니다. 만약에 10, 10, 10, 10 이렇게 가는 거야. 수열 BN이 01, 01, 01, 01 이렇게 갔다고 해봐. 그러면 AN도 BN도 다 진동 발산하는데 AN 곱하기 BN은 다 못 해버리는 거냐? 0 돼버리는 거잖아. 그럼 얘는 0에 수렴해 버리는데 이해가니? 얘는 0에 수렴해 버리니까 얘는 거짓이라 이 소리지. 무슨 말 알겠어? 그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더 중요한 걸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봐봐. 선생님, 그렇다면 선생님 말은 이 일반항들을 발레를 외워서 문제를 푼 거 아닙니까? 선생님, 그러지 말라면서요. 그래요. 그러지 말아요. 봐봐. 이 명제의 대우는 뭐냐? 대우는 뭐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an 곱하기 bn이 뭐하며? 수렴하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an이 수렴하거나 모두의 반대는 어떤이니까 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은 수렴한다. 이게 bn이지 bn. 이게 이 명제의 대우잖아. 자, 명제의 대우는 참 거짓이 똑같다고 그랬어요. 자, 봐봐. an 곱하기 bn이 수렴하면 am이 수렴하거나 또는 bm이 수렴하는 거냐? 자, 이 명제는 이것도 발레가 되게 유명한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예? 이 발레를 그러니까 이건 되게 유명한 애라 꼭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봐봐. an 곱하기 bn이 수렴한다고 해서 지금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얘랑 얘랑이 수렴하니까 얘를 요렇게 나눴어. 요렇게 나눠서 얘가 수렴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얘랑 얘랑 곱해서 수렴하니까 얘가 수렴한다 또는 얘가 수렴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이해가니? 그죠? 그러니까 이 대우 명제 역시도 거짓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죠? 그지? 자, 지금 설명을 되게 길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그죠? 자, 3번 봐보겠습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 갔을 때 an이 양의 무한대가 나왔어. 양의 무한대가 나오고 an-bn이 알파이면 얘의 값은 1이냐? 자, 나눗셈인데 분모에 있네. 얘는 수렴했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였어? 리미트 n이 무한대 갔을 때 an분의 an-bn은 자, 봐봐. 여기 양의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어디에 수렴해? 0에 수렴해 버린다 이 소리지. 이해갑니까? 이해 갔어요, 안 갔어요? 갔지?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하자고 그랬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얘는 1 마이너스 an분의 bn은 0인데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1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분의 bn이 0이 되는 거니까 얘의 값은 1에 수렴해버려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분의 bn의 값은 1이다. 이렇게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디귿은 3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된다. 이 소리네. 이해 가셨습니까? 이해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그지? 그래요. 그죠? 자, 이 풀이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an-bn을 cn으로 치환을 했어.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cn이 알파가 되는 거지. 맞죠? 그럼 여기 봐봐. 여기서 bn은 뭐가 되는 거냐? cn-가 아니죠? 또라이를. 자, 얘는 어떻게 돼? 응? an-cn이 되겠지? 자, 그러면 선생님 왜 이런 짓거리를 했냐? 그럼 종국에 나중에 구해야 되는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an분의 bn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an분의 an-cn이라 이 소리지. 맞죠?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1-an분의 cn인데 cn의 값은 지금 수렴한다고 나왔잖아. 그럼 얘는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되는 거니까 0이 돼버리고 1이라고 얘기한 게 이게 더 정확한 풀이 방법일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아까 선생님이 봐봐 이렇게 풀었었죠. 자,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선생님이 잘못 푼 것 같아요. 리미트 n이 무한대 왔을 때 얘가 무한대니까 선생님 위에 거 같이 an-bn이 예? 이렇게 풀었어. 그랬는데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생각했니?
얘가 선생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1-an분의 bn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알파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봐봐. 지금 여기 이 디귿에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에 관련된 게 뭐 양의 무한대인지 음의 무한대인지 수렴한다는 말인지 나오지 않았잖아. 그럼 이거를 선생님 같이 아까 1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m분의 bm으로 풀어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선생님 잘못된 풀이 방법입니다. 아까 선생님 문제를 잘못 푼 것 같아요. 이렇게 푼 게 아니라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치환을 해야 CN이 명확하게 수렴한다는 말이 있으니까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0이라는 말이 있어서 1 이렇게 패턴을 정리할 수 있으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자, 높아심이 한 번만 더 얘기할게. 선생님 아까는 위에 거는 그냥 막 푸셨잖아요. 자, 여기 봐. 여기에서는 얘가 양의 무한대로 가고 an-bn이 3이라는 말이 있었죠. 맞지? 그치? 자, 그럼 이것도 원래는 cn이라고 치환을 해서 an-bn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오케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cn의 값은 3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자 an분의 bn은 뭐가 되냐 bn은 an-cn이 된다 이 소리지.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1 마이너스 an분의 cn인데 얘가 무한대분의 얘는 3이 돼버리니까 무한대분 상수니까 0이 돼서 얘가 1이다. 이렇게 무슨 말 알겠어? 얘가 지금 의미하는 게 an분의 bn이니까 맞지? 이해합니까? 여기서 bn은 an-cn이 돼서 여기다 대입했다 이 소리지. 이게 더 정확한 풀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네? 자, 선생님이 너무 눈대주고 그냥 막 풀어버렸네요. 알겠어요? 자, 아무튼 간에 21페이지에 수렴 판정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단원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이 한 페이지로 설명하는데 지금 시간을 엄청 보냈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이 페이지만 공부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극한의 정오 판단 문제는 수열의 극한하고 항상 함수의 극한하고 자, 짬뽕에 대해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선생님이 그때그때마다 자, 학원에서도 선생님이 설명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이거에 관련된 문제들을 되게 많이 풀 겁니다. 알겠지? 자, 지금은 개념을 잡는 시간이라고 조금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